시험을 그만두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송도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공급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로는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어요? 저도 되게 뜻밖의 진로이긴 했는데 사실 공대고 산업공학과다 보니까 제약회사로의 진출은 많지가 않아요. 반도체나 차량이나 뭐 2차전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생명과학을 되게 좋아했어서 그쪽으로 이제 대학도 진학을 준비를 잠깐 하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뭔가 다른 전자나 반도체나 이런 쪽 분야보다는 제약회사 쪽이 더 가고 싶더라고요. 좀 일에 의미를 두는 성격인데 제약회사는 제가 공급한 약들이 환자들에게 투여가 되고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증상에 호전이 생기고 그런 걸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끔가다 그런 게 뿌듯함이 들 때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약회사로 취업을 하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진로 준비 방법은 어떻게 되셨나요? 여느 취준생들이 그렇듯 최대한 많은 회사에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가장 먼저 했던 건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수험 생활이 좀 1년 반 정도로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대학생 때 했던 게 뭐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전공 땐 뭘 배웠고 프로젝트는 어떤 걸 했었고 공모전에 상을 탔었는데 그 상 탄 건 어떤 내용이었고 그런 게 기억이 안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거는 제 대학 생활들을 다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업에서는 뭘 배웠었고 누구와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런 걸 정리를 해서 최대한 그런 내용들을, 경험들을 담백하게 자기소개서에 담아내고 그런 걸 제출을 했었고 거기서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면접까지 갔을 때는 면접에서도 그냥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때는 공백기를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제가 사실 공백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까 봐 정말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면접을 한 세네 번 정도 봤는데 한 번도 질문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최대한 그냥 숨기는 거 없이 솔직하게 얘기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숨기게 되면 저는 거짓말을 하면 좀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라 그렇기도 했고 수험 생활을 했던 것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면접관들이 보기에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은 딱히 안 했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대신 수험 생활을 거치면서 어떤 경험을 했었고 그 경험 속에서 어떤 걸 얻었고 그리고 그 얻은 걸 통해서 내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플로우로 정해서 얘기를 하고자 했었어요. 1년 반 정도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전부 다 휴학을 하신 건가요? 이게 좀 복잡하게 됐는데 네. 휴학은 사실 1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갑자기 제가 다니고 있을 때 졸업 유예가 안 되는 상태로 돼버려서 졸업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데 좀 리스크가 있겠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돼서 6학점 정도만 남겨두고 졸업을 안 한 상태로 했었고 그래서 학기는 추가학기를 다니게 됐습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어떤 점을 어필하셨어요? 솔직하게 제가 가진 강점들을 많이 어필을 하려고 했어요. 소통 능력이라든지 분석 능력이라든지 물론 이게 당연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상을 했다든지 학점이 좋다든지 그런 식으로 증빙이 되긴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뭐 분석력이 좋고 소통 능력이 좋고 이거는 다 쓰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만 넣어서는 제가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굳이 뽑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공부를 했던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좀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주변에서는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법 공부를 하다 보면 특성상 되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흔히 목차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 능력이 좋다. 근데 단순히 소통 능력이 좋다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소통을 함으로써 상대방과 더 수월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지원한 팀의 특성상 굉장히 유관부서도 많고, 소통해야 될 일이 굉장히 잦은데, 좀 수월하게 다른 유관부서와 소통을 하고, 그런 부분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분석력이나 소통 능력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근거 같은 거를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분석력 같은 경우에는 학부 시절에 들었던 수업들을 많이 예시로 들었었어요. 뭐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작은 데이터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었는데 저는 그걸 좀 의심을 했고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한번 결과를 뒤집었던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례로 들었었고 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흔한 일이긴 한데 학부 시절 다니면서 되게 팀장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면 팀원들 간에 불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팀장으로서 나서서
불화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의견을 들어보고 좀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럼 시험을 그만둔 주위 사람들은 어떤 진로들을 선택하셨나요? 사실 제 주변에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 사례가 적을 수 있는데 저는 특성상 공대다 보니까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거나 대학원을 진학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취업 이후 생활은 좀 어떠신가요? 확실히 공부할 때보다는 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나은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할 땐 불안하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예민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족으로서 사회인으로서 1인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일도 하고 재밌는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의 여유도 많이 생기고 작년에 비해서 사람이 좀 부드러워졌다고 해야겠죠? 그렇게 되기도 했고 네, 지금은 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지내고 있는 생활에 대해서 좀 좋은 부분과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좋은 부분은 사실 돈을 번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부모님한테 더 이상 손 안 벌려도 되고 제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수를 받아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수험생활 하는 동안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선물도 줄 수 있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직 신입이라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좀 일도 사실은 쉽지는 않고 좀 많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변리사 시험을 준비를 했으니까 전문직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전문직은 사실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비교적 자유롭잖아요, 회사보다는. 회사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계획하고 계신 거나 꿈꾸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시험을 그만두고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큰 계획이나 꿈이랄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업무적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시험을 그만둘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험을 그만둔다는 게 정말 힘든 선택인 것 같아요. 계속 그것만 보고 살아왔을 테고 저도 그랬었고 그게 저의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어요. 이걸 포기하면 나는 패배자인 거고 나는 실패한 거다 라는 생각이 그 당시엔 정말 많이 들었어서 그게 시험을 포기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고 시험을 그만두고 하는 과정에서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저를 많이 돌아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나는 정말 이 시험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실 합격하지 못한다면 5년, 6년씩 공부하는 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길을 찾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거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었고 최대한 자기 자신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그 자체가 정말 많이 힘들고 자괴감이 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창조적 포기라는 말도 있듯이 정말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는 어쩌면 포기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아쉽고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최대한 굳게 먹고 그만두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그 마음을 굳게 길게 가지고 가서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험을 그만두고 다음 진로를 탐색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험을 그만두고 다음 진로를 선택할 때 있어서는 정말 많은 진로들이 사실 있잖아요.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대학원에 갈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진로의 선택의 폭은 정말 많은데, 한 2주 정도라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남들이 가는 길을 그저 따라간다고 하면 언젠가는 후회할 순간이 오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험을 그만두고 다른 진로를 고르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도 대학원과 취업이라는 두 가지 정도의 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뭘 내가 더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말 2주 정도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뭐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은 후회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그만두고 다른 진로를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으니까 다른 진로는 생각도 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전 되게 제가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포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된 사람들만 또 보이잖아요, 사실. 떨어진 사람들은 잘 안 보이잖아요. 잘 된 사람들만 보고 좋은 케이스들만 보다 보니까 저는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이거를 포기했을 때 저는 좀 패배자고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세상엔 정말 많은 길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이 요즘 들었어요. 그렇게 작은 세상에 갇혀 살면서 그렇게 제 자신을 깎아내렸던 것들이 한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그만두고 다른 진로를 찾으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거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험을 오래 준비하시고 그만둘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시험을 그만두고 나서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시험 그만두면 끝일 거다. 나는 뭘로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그만두고 취업을 하고 하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부디 그 세상에 갇혀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동안 고생하신 만큼 그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이 진짜 헛되이지 않았다는 거를 취업 준비하면서 계속 느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도 사실 살면서 없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했던 경험들이 남아서 관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서도 그럴 거고 참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말 냉정하게 제3자가 자기를 보듯이 제3자를 내가 평가하듯이 판단하듯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든 좋은 방향으로의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일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